요즘 인삼 수경재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삼이 다른 농산물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 수경재배를 통해 단기간에 여러 번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 이런 장점이 언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삼을 20일에서 30일 정도 단기간에 출하, 발화, 전염만 시켜서 새싹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새싹 인삼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인삼 수경 재배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수경인삼 또는 인삼 수경 재배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인삼산업법입니다. 인삼산업법은 농산물 중에서 인삼이라는 특정 단일 품목을 재배하고 관리하는 데 대해서 법령으로 통제하는 거의 세계 유일의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삼산업법의 기준에 맞게 인삼을 재배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인삼은 아무리 인삼 종자로 재배하더라도 인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인삼산업법의 기준에 맞게 인삼을 재배하지 않고 그것을 인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판매하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삼산업법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 즉 인삼의 경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제8조입니다. 사실 2008년까지는 인삼의 경작 방법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잔류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에 대한 규제만 변했을 뿐이지 인삼을 재배하는 방법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한 이상기후로 시간이 지날수록 인삼 재배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품질의 저하나 잔류성 농약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청정인삼 고속생산기술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인삼 수경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술이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청정인삼 고속생산기술은 청정수산 및 인삼엽 생산 방법이라는 기술과 인삼의 세대 촉진 및 개화 조절 방법이라는 기술,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인공적인 환경 조절 기술하고 수경 재배 기술을 통해서 인삼이 생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 인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무농약의 잎까지 활용할 수 있는 깨끗한 인삼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가지고 나날이 감소하는 인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문제는 인삼산업법이었습니다. 인삼산업법에서 인삼의 재배 방법을 규정한 제8조에는 수경 재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청정인삼 고속생산기술, 즉 인삼 수경 재배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인삼을 재배하더라도 인삼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 버린 것이죠.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청정인삼 고속생산 기술을 발표하고 나서 사실 이 문제에 직면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쳐서 2011년 인삼산업법에 수경재배 내용이 포함되는 제8조 사망을 수정하고 그리고 전문 개정 공포를 함으로써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2011년에 인삼산업법이 개정되고 공포된 이후에 2012년에 수경인삼 재배 시에 화학비료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삼 수경 재배 방법 고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로 고시되면서 실질적인 수경재배 인삼이 가능하도록 된 것이죠. 요즘 많은 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새싹 인삼도 이런 개정 과정에 있어 인삼이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